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전 대통령 후보죠. 정계 복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그러나 이재명 고문은 정계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의 포석들을 지금 하나씩 두고 있는 것이죠. 우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들이죠. 김남국 의원 등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 찾아가서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송영길 대표가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 박주민 의원 등 몇 명이 경선에 나왔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지사 후보로 한 것도 이재명 전 후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전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본인의 정계 복귀를 위해서 송영길, 김동연을 지방선거의 서울, 경기 후보로 각각 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죠.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이재명 상임고문을 최고의 지도자라고 극찬을 했더군요. 이런 것들이 글쎄요, 대선 패배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들끼리 일종의 패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런 것이고, 이에 대해서 경선관리위원장을 했었죠. 민주당의 5선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고문이 선거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친명, 그 다음에 명심, 윤심, 박심,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거는 구태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이에 대한 메아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친명 세력들 간에는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갑옷을 씌워줘야 된다, 이걸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옷이 무엇일까요? 방탄용이죠, 방탄용. 그러니까 빨리 정계에 복귀를 시켜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고는 표현하지만 범죄 혐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범죄 혐의를 당과 일처화시켜서 당이 앞장서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그 범죄 혐의 이제 수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자, 이런 제안으로 보이는데,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 본다고 한다면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를 받지 않느냐? 그런 의문에 민주당이 답해야 되는 시점인데, 만약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본격적으로 정치 전쟁에 나선다면 그 부분을 민주당이 막아주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금 상임고문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상임고문 개인이 그걸 막아야 되니까 자기가 변호사니까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어렵다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본인 방탄용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분석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저의 그런 분석에 동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로 복귀하느냐? 이재명 상임고문은 빠른 길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성남 분당 을에 나왔던 김병욱 의원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분당을 국회의원을 반납하고 성남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4월 말일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면 그것이 곧 6월 1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분당을이면 현재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순회동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명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단 하나 여기에 걸림돌은 이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에 맞설, 그러니까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를 전제로 해서 이에 맞설 투수를 준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우선 주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이죠. 그 자리도 빕니다. 그 자리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가는 방법. 어쨌든 간에 둘 다 6월 1일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그러면 만약에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방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지금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분주하게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게 안 되면 8월 달에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근데 8월 달이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넉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 넉 달 중에 검찰과 경찰 수사가 자기 목에 칼날을 들이대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당기려고 하는 거죠. 제가 시간 싸움이다 하는 얘기도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8월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틀림없이 소환할 것이다. 지금 뭐 이렇게 아마 이재명 상임고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도 못 기다리고 6월 달에 어떻게든 배지를 달아서 본인의 갑옷을 입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사표시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케이스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특히 뭐냐면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한테 지고 나서 1998년 8월 말에 바로 한나라당 총재로 복귀합니다. 9개월 만에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하자마자 세풍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총체적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시 핵심 인물인 서상목 의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막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미국으로 도피했죠. 나중에 뭐 FBI에 체포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국 이회창 후보가 그걸 막아내고 본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세풍 사건으로 인해서 뭐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일이 없었다. 요게 바로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또 저것도 있죠. 차떼기 사건. 2002년 대선 불법 모금 사건. 대선 자금. 이게 차떼기 사건입니다. 그때 뭐 2.5톤 탑차, 여기다가 돈을 왕창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떼기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4년 5월 달에 대검 중수부가 발표를 합니다. 2002년 대선 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규모는 823억 2천만 원이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 113억 8,7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 뒤에 뭐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만, 이때도 이때는 이회창 후보는 정계 은퇴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세풍 때는 아까 서상목 의원,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 씨, 이런 사람들이 책임졌다고 했죠. 차떼기 사건 때는요, 핵심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 그 다음에 그때 사무총장이 김영일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일 의원, 그 다음에 최도농 의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우 변호사가 최동훈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이회창 총재랑 하고 관련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일 사무총장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보면 이렇게 검찰 진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최동훈 의원이 기업을 특정하지 않고 몇몇 기업이 대선 자금을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보고하기에 후보께서 이를 받아 쓰도록 지시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몰랐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김영일 사무총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봤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전원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최도농 의원이나 아니면 서정우 변호사는 총재한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다 뒤집어 쓰고 처벌을 받았다. 이랬기 때문에 이회창 당시 후보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왜 참고인 조사만 받았는가? 그랬더니 아니 서정우 변호사 등이 워낙 강력하게 방어막을 치고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이회창 당시 그 후보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더 이상 추궁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당시 수사팀한테 물어보니까. 자, 이걸 모델로 한 게 제가 이재명 상임고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 이재명 상임고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 9가지인가 뭐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보면 대장동, 백현동,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이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이런 것 등등인데 이런 거 하나만 보시죠. 대장동 의혹. 이게 만약 세풍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본다면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그럴지 안 그럴지 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이거 다 뒤집어 쓰면 글쎄요, 앞으로 5년간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진상을 진실대로 다 고백을 하고 본인의 죄를 경감받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풍 사건처럼 서상목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뒤집었으면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게 바로 당시 세풍 사건과 다른 점이다. 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시인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 관한 중요 결정은 모두 다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이것도 성남시장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 모든 결정을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기록이 나올 겁니다. 그 결재 서류도 벌써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풍 사건과 다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피해갈 수가 없다. 백현동 로비스트의 핵심 인물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백현동 거기에서 70몇 억을 가져갔습니다. 이익금으로. 자기 몫으로. 그게 로비의 대가죠. 그 시행업체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하고 나서 백현동 그 말도 안 되는 인허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성남시 상대로 로비를 했을 텐데 여기에도 또한 결재 서류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사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글쎄요, 여기는 아직 뭐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자료들이 나오려면 이번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성남시장에 당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에 이 모든 자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직접 국회의원을 옷을 벗겨서 성남시장 후보에 뛰어들어라, 성남시장 선거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국회의원이 배지 떼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는 거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낙선한 사람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배지 떼고 기초자치단체장,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나가는 경우를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고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느냐. 이거는 바로 그 뒤에 이재명 방탄용 이런 특수인물을 띄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도 여튼 성남시장에서 시청에서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금횡령, 그 법인카드 유용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는 뭐 지시한 게, 그 배소연 씨한테 지시한 게 뭐 그 통화 녹음 파일 이런 데 보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도 만약에 김혜경 씨하고 배소연 씨가 우리가 다 뒤집어 쓰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연관이 없는 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총무과장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사의 사모님이 공금을 이렇게 횡령해서 뭐 음식을 시켜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직무유기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김혜경 씨나 배소연 씨나 경기도 총무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뒤집어 쓰고 저 이재명 상임고문은 보호해주자 이렇게 짠다면, 그리고 검찰에 가서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한다면 아마 이 법인카드 횡령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회창 총재가 세풍과 차떼기 사건에서 피해 나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모델로 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이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방탄용 정계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회창 모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이 방탄용 복귀는 많이 다르다. 외형상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회창 총재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정계복귀를 글쎄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등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국회에서 뭐 체포동의안이나 아니면 뭐 구속동의안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방탄용 복귀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그거는 뭐 민주당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막아주느냐 여기에 달려있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얼마나 조기에 정계복귀를 하느냐, 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6월 1일까지 끝날 수사도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거 이런 거는 끝날 거고요. 대장동 백현동은 안 끝나겠죠. 그때까지 안 끝날 것이고, 성남FC는 뭐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끝날 것이고, 만약에 8월 달에 당대표로 복귀할 것이 예정이 돼 있다면 그때까지는 끝날 수 있는 수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뭐 함께 지켜보기로 하시죠. 고맙습니다.